안녕하십니까.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왜 더 존 비주온을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. 저는 2021년 6월 17일 평당가 83,318원에 약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기존에 운영했던 별도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면서 그 투자금을 좀 회수해가지고 더 존 비주온을 매수를 했었습니다. 종목 선정 방법은 제가 이제 6월 달쯤 해서 카카오, 네이버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관련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존 비지온이었고, 기존까지는 제가 이제 그냥 더 존 비지온은 뭐 더 존 회계 프로그램, 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돈도 생겼겠다. 카카오, 네이버 그냥 매수했고, 이 더 존 비주온도 그냥 경영 실적하고 차트 보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.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게 더 존 비주온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 존 비주온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생겨나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뒤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더 존 비주온은 2021년 7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약 2조 8천억 수준입니다. 그리고 추정펄은 약 46배, 그리고 PBR은 7배 수준으로 제조업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왼쪽 10년짜리 그래프 차트를 보면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좀 저평가일 때 주가가 좀 낮았을 때 좀 사놨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도 저평가 주가였으면 하는 미래에서 지금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이기를 소망하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일단 더 존 비주원의 최대 주주는 더 존 홀딩스 그리고 김용우 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약 34.6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재무정보를 보시면 재무정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. 이 매출액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거의 25%에 육박하고 부채 비율도 100%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. 이 주당 배당금도 조금씩은 배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매출 구조를 보시면 이 매출 구조는 크게 이제 뭐 제품, 유지 보수, 용역, ERP에 대한 그리고 이 D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ERP 같은 경우에는 약 60%, D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%, 이 보안, 그룹웨어가 한 14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찾아보니까 이 더 존 홈페이지에 이 IR 자료가 있더라고요. 이 IR 자료가 매우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서 이걸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이 더 존 비전의 사업 분야는 뭐 ERP, 그룹웨어, 정보보안, 뭐 전자세금 계산서, 전자팩스가 있습니다.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게 되게 친숙할 것 같은데요.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이나 뭐 셉을 많이 쓰죠. 뭐 주요 고객은 뭐 기업들이 있고요. 수익 모델은 라이선스, 커스터마이징, 유지보수, 플랫폼 사용료가 있습니다. 뭐 ERP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익스텐드 ERP, 스탠다드 ERP, 라이트 ERP 뭐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 점유율은 1위라고 합니다. 이 매출 현황은 매년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전 여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연도별 매출액을 고객별로 분류해 봤을 때 이 신규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0%, 13%, 17%.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이 커질, 신규 고객 유입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래 성장 전략을 보시면
지금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핀테크 비즈니스나 뭐 엑스커머셜, 헬스케어 솔루션 등으로 의료업종 시장의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기존에 이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ERP 시스템을 잘 제공했고 그것만으로도 매년 매출액이 성장해 왔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제공했던 ERP 그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신규 비즈니스도 좀 잘 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. 병의원, 뭐 핀테크 고객, 커머스 이 고객들한테도 정말 가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좀 기대를 해봅니다. 쭉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뭐 잘 한번 읽어봐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더 좋은 비즈온에서 제공하는 뭐 IR 자료라든지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보면서 이 지금 더 좋은 비즈온이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신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경영 실적에 반영이 될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래서 이제 저의 매수 포인트,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을 때 저의 매수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끊임없는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뒷받침해주면서 회사의 가치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한 미래 신사업 성장성이 되게 기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되게 미래 성장성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뭐 빅데이터, AI, 핀테크, 엑스커머셜, 헬스케어, 정밀 의료,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매수가 별 생각 없이 산 종목인데 공부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아직은 뭐 더 좋은 비전을 어떤 회사인지 100%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고 지금은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러한 생각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경영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면 한번 좀 큰 돈을 투자해서 제 기준에 큰 돈은 한번 지금 100만원씩 투자하니까 뭐 한 200만원, 3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좀 한번 들고 가볼까 또 한번 생각이 들게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뭐 시총도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쪼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